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주말이네요. 13일. 오늘이 9월 13일은 바로 이제 응급처치의 날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오늘이 응급처치의 날이면서 또 법원의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기념일인데. 법원의 날은 9월 두 번째 토요일 날이 법원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월 13일이 두 번째 토요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날이면서 또 세계 응급처치의 날이 되겠습니다. 응급처치. 뭐 저도 이제 병원 쪽에 관련된 일을 이제 했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이제 응급 환자 자주 이제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아, 정말 그 화재 현장에서 이제 막 불에 이제 뭐 진짜 화상을 입고서 이렇게 오는 환자들을 보면 정말 뭐참 보기 안타까워요. 잔뜩 이 사람이 오그러들어갖고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정신이 있어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말을 하려면 입 근육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제 다 오그러 붙었기 때문에 참 그런 면도 물론 이제 뭐 심하게 이제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그런 거죠. 그런 하여튼 응급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뭐 심장마비가 왔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무슨 자연재해를 입어갖고서 큰 그 이제 어, 몸에 이제 어떤 그 우해를 당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야말로 생명이 위급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위급한 그런 상황을 바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장이 이 마비가 왔을 때는 그 심장 마비 원인이라는 게 이제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빨리 배제를 해줘. 인공호흡을 시켜줘야 되죠. CPR이라고 이제 통상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서 이제 뭐, 이 의료적인 그 처치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 출혈이 심하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혈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이제 응급한 상황,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 그런 경우에 또 어느 그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물론 뭐 언뜻 생각나는 게 바로 119죠.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응급처치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응급처치의 날은 2000년에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그 해네요. 사실은 2001년, 2001년부터 저기 21세기죠. 근데 2000년부터 21세기로 그때 이제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00년에 국제 적십자, 그다음에 적신월 연맹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자, 국제 적십자는 이제 그 이슬람 무슬림이 아닌 그런 그 이제 그 국가, 이슬람을 믿지 않는 국가, 무슬림이 아닌 국가. 근데 적신월 연맹은 이것은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적십자 표시가 이게 십자잖아요. 근데 이, 이 이슬람 쪽에서는 그 십자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 그 표시를 갖다 이제 그냥 배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 적십자 그 깃발이 그 십자인 것을 이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적신월 연맹이라고 해서 이렇게 달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 이제 어, 그 깃발을 사용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이라는 그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저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월이 되는 거예요. 달월자입니다, 저게. 자, 그래서 매년 둘째 주 토요일이 또 이제 응급처치의 날이 되겠습니다. 음,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세계 응급처치의 날이 이제 두 번째 토요일이다라는 그 얘기네요. 아까는 법원의 날이 두 번째 토요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예. 세계 응급처치 날이 이제 두 번째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동시에 기념을 하고 있다. 예, 많은 나라가 이제 여기에 가입을 해서 그 어, 국제 그 이제 적십자 응급처치의 날 갖다 기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 날은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누구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예, 교통사고 난 다음에 응급처치를 해줘야 돼요. 뭐 출혈이 심하다고 그럼 지혈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뭐 부목을 내갖고 그 뼈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틀어지지 않게끔 아주 그냥 그 상태 그래야지 이제 병원에 가서 바로 이제 뼈를 맞춰갖고서 그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응급 처치할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심장마비도 그렇죠. 심장마비가 와서 이제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 인공호흡을 시켜줘야 되죠. 그다음 자연재해 같은 거 왔을 때도 뭐 교통사고 같이 그런 식으로 사람의 그 몸에 우해가 이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위급 상황에서 전문 구조대가 오기 전에 일반 시민의 응급처치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문 구조대는 우선적으로 119가 되겠습니다. 119 다음에는 이제 병원 그 의료진이겠죠. 네. 일단 그래서 제목을 세계 응급처치의 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한번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자, 출산 임박 산모 119 도움으로 구급차에서 순산했다. 이건 뭐 구급차를 그 운행을 한 그 119 구급대원들도 아주 참 기쁘고 경사스러운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거기서 출산했다라는 거. 아, 그러니까 참 119 대원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산원 역할도 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응급처치도 해야 되고 또 뭐 한두 가지 일이겠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의학적인 상식을 다 익혀갖고서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다 해야 될 테니까. 네. 자, 119가 바로 이제 그런 전문 인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갑작스러운 사고 현장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예,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 자신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그 상황을 갖다가 그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러나 항상 그런 상황이 옆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오늘은 세계 응급처치의 날을 맞아 그 의미와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응급처치의 날에 대해서 한번 그 운을 띄워봅니다. 자, 읽어볼까요? 세계 응급처치의 날이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십자사국 적신월사연맹에서 이 응급처치의 날을 갖다 이렇게 기념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기념일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캠페인을 벌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필요하면 학회를 열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의료 장비들도 전시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그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기념일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제적십자사와 적신월사연맹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이 두 단체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이름이 왜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 응급처치의 날은 2000년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연맹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매년 9월 둘째 주 토요일 전 세계 100여 개국이 동시에 기념을 하고 있죠. 예. 자, 이날은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누구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특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심장마비, 자연재해와 같은 위급 상황에서 전문 구조대가 오기 전에 일반 시민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시민의 응급처치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네. 자, 그게 왜 중요한가 볼까요? 응급상황이 있습니다. 일단은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와서 이제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죠. 심폐소생술을 뭐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폐라고 하는 것은 심장과 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혈관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핏줄이 이제 뭐 찌꺼기가 뼈갖고서 이제 막힌다든가 그러면 이제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 근육이 참 이거 뭐한 표현으로 썩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썩는 게 뭐 음식물 썩듯이 그렇게 썩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괴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포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 심폐소생술을 그 이제 바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제 친구랑 어디 잠깐 갔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숨 쉬는 게 불편해갖고 그냥 병원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거 그 심근경색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 그 수술하자라고 해서 이제 수술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느끼고서 그렇게 간 거니까 그렇게 쉽게 그 병원에서 해결이 됐겠지만 만일에 길을 가다 그런 상황을 당했다 그러면 그냥 길거리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들 저 사람 왜 이래 하고 관심을 안 가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되는데 글쎄 한 1, 2년쯤 전에 제가 이제 미사를 보고 있는데 그 신부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사 중에 이제 그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저는 이제 그날 이제 그 미사에는 참여를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같이 앉아서 그 미사를 보던 젊은 그 이제 여성이 저 사람 아무래도 이제 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을 때 그거하고 똑같다. 아무래도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같이 온 아버지와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심폐소생술을 빨리 이제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가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라고. 그러니까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닌데 교육받은 것만 갖고 이제 심폐소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119 바로 연락해달라고 이제 심폐소생술 들어가기 전에 119 연락해달라고 이렇게 그 절차가 그렇죠. 그리고 다행히 또 바로 옆에 이제 그 큰 그 대학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돼갖고서 이제 살아났죠. 근데 그 119가 오기 전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나중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신부님도 쫓아가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직접 하셨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에 쓰러져서 그냥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 기도 막히는 응급처치가 있죠. 아이가 뭘 먹다가 이제 이게 목에 탁 걸려갖고서, 그게 이제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되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식도로 넘어가야 될 게 기도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숨을 못 쉬게 되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응급처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상 응급처치가 있죠. 불에 데웠을 때. 정말, 뭐 옛날에 불에 데웠으면 뭐 된장을 갖다 발라놨는데 그래서 될 일은 아닐 거고, 정말. 그에 관련된 그 응급처치, 이런 걸 미리미리 좀 다들 응급할 경우에 필요하니까 상식적으로 배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사실은 심폐소생술을 직접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말만 듣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이 기도 막힘 이것도 뭐 직접 저런 경험을 못 해봤고. 그다음에 화상 응급처치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응급실에 들어온 화상 환자는 봤지만 제가 뭐 거의 손댈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의사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의학 연구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주변인의 심폐소생술만으로도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 조금 전에 그 미사 보면서 발생됐던 그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 깍지를 끼고서 심장을 갖다 압박하는 거죠. 뭐 그냥 계속 여러분들 그 TV 이 메디컬 드라마에 보면 뭐 그런 거 가끔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확실하게 이제 하려면은 그 디피브릴레이터라고 심폐소생하는 그 기기가 웬만한 그 건물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요즘은.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은 옛날에 제가 그 기기 취급할 때보다는 상당히 간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갑자기 패치 붙여갖고 바로 그 에너지를 가하는데 옛날에는 그 패치를 붙이고 이 패드가 있었어요. 그 금속 판으로 돼 있는 거. 그걸 갖다 심장에 대고서 이렇게 이 그 전기 충격을 줬는데 그러다 보면은 막 그것도 화상 입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패치를 갖다 이렇게 붙이고서 그대로 이제 그 심폐소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또한 적절한 응급조치는 생명을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 후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저렇게 응급조치를 해주면은 나중에 그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나서도 올 수 있는 장애, 후유증 이걸 줄여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 바로 심폐소생술이에요. 자, 그다음에 응급처치는 의료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 모든 시민의 책임과 권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누구나 가서 그 이제 그 지식을 갖고서 그 일을 대신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료진이 없는 상태니까.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CFR,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냥 바로 이거죠. 이 가슴에 이 손에 깍지를 끼고서 이제 이 압박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멈췄던 심장이 압박을 가함으로 인해서 이게 다시 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두 손의 기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행정안전도 영상이지만은 제가 썸네일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요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당신도 할 수 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반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응급처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조금 전에 본 그 심폐소생술이 있죠. 가슴 압박을 통해서 뇌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이에요. 네. 핏줄이 막혔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걸 뚫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기도 폐쇄 응급처치. 뭘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이물질이 뭐 음식뿐만 아니라 그럼 숨이 콱 막히죠. 그럼 숨을 못 쉬면 또 사람이 죽게 돼 있습니다. 숨 뭐 1분만 못 쉬면 뭐 정말 뭐 거의 사색이나 다름없죠. 자, 그때 이제 쓰는 것이 바로 이 하임리히법이라고 해서 이 기도가 막힌 사람을 이제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끼워안고서 이제 그 압박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 쪽을 바로 이제 이겁니다. 기도 폐쇄 응급처치법.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제 기도가 폐쇄가 된 그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 뒤에서 이제 있는 사람이 이제 그거 응급처치하는 사람이죠. 예. 자, 그래서 뭔가 기도에 이물질이나 음식물이 껴갖고 기도가 막혔을 때 이제 숨을 못 쉴 때 이렇게 껴안고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추켜 세우는 거죠. 계속 끌어당겼다 내렸다 당겼다 내렸다 이제 이걸 이제 하다가 보면은 그 목에 걸린 게 이제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입 밖으로. 어린아이들이 뭘 먹다 이게 자주 걸리니까 특히 그 무슨 뭐 인절미 같이 그런 것들 정말 그 조심해야 될 일이죠, 진짜. 이건 가정에서도 뭐 상비 의약품이 아니라 상비 의학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물론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출혈 응급처치. 상처 부위를 압박하거나 삼각관으로 지혈을 하는 방법. 지혈을 해야죠. 뭐 예를 들어 뱀한테 물렸다 그러면 그 물린 부위를 갖다가 칼로다 십자로 째고서 그 피를 빨아내줘야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이제 그게 독이기 때문에 그 빨아내주는 사람이 입에 상처가 있으면 또 안 돼요. 그 속을 통해서 다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그렇게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뭐 끈 같은 것으로 이제 심장 쪽으로 피가 올라가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압박을 하고 이게 지혈을 시켜야죠. 꽉꽉 묶어갖고. 그리고 이제 출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혈이 안 되도록 그 상처 부위 그 우위를 갖다 압박을 이게 막아줘야 되겠죠, 당연히. 어떤 이 가제 같은 걸로.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다리를 이렇게 아니면 팔을 묶어주는 그런 그 방법을 이제 써야 되나 봐요. 자, 그다음에 화상응급처치. 아까 된장을 바른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흐르는 찬물에 식혀주고 피부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네, 잘못하면 큰 흉터로 남기 때문에.
정말 그 화상 환자의 그 피부 상태는 정말 참, 그냥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건드리면은, 이 피부가 괴사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골절식 붕어고용,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열사병 예방 등. 네, 요즘 금년같이 폭염이 심할 때, 정말이에요. 숨이 콱콱 막힙니다. 그 더운데 걸어가고 일을 하려면. 자, 그럴 때 그늘에 들어가서 쉬거나 아니면 시원한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잠깐 몸을 식혔다 가는 게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119에 신고하는 것. 119 대원들이 전문적인 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은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차분함을 유지해서 연락할 때 연락하고 그다음에 저런 조치를 취할 때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참여와 다짐 이게 보면은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이라는 데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응급처치 교육을 갖다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네. 요 자료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5할정 KR이니까 이건 국가기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공공성을 띈 그런 기관이 되겠죠. 네. 자, 세계응급처치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모든 시민이 응급처치 주체가 된다는 다짐하는 날이죠. 그리고 또 이런 지식이나 상식을 갖다가 이렇게 그 습득 실습을 통해서 그런 기술을 습득하고 몸에 이렇게 몸에 배게끔 어떠한 그 돌발 상황에서도 처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몸을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가정에는 구급 상자를 비치하는 습관만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킬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일단 마무리하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린다면 생명을 살리는 작은 손길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자, 생명을 살리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2000년 제정된 세계 응급처치의 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자, 생명을 살리는 그 작은 손길, 바로 여러분의 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은 뭐 응급처치라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이런 처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법원의 날이기도 하죠. 이 법원의 날은 좀 그 얄궂은 날입니다. 자, 법원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고 사법부의 역사와 의미를 되돌아보는 날이다. 1952년 9월 13일 대한민국 최초의 현대적 법원이 대법원이 서울에서 개원한 날을 기념을 해서 2009년 공식적으로 제정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2009년에 제정이 됐는데 법원의 날이 그 제정된 그 날이 바로 1952년 9월 13일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설치된 날이에요. 개원한 날입니다. 자, 이는 단지 법원이 생긴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그리고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요즘은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그런 해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법원의 날에 대한 그 영상을 제가 2024년 9월 13일 날 말씀을 드렸네요. 물론 이 안으로 들어가면 또 더 얄궂은 사연이 있습니다. 자, 이 썸네일에 얄궂은 사연이 있네요. 바로 기후각서가 1909년에 우리가 기후각서를 통해서 일본에게도 다 사법권을 넘겨줬죠. 자, 그게 이제 되찾은 날이 1948년, 이제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건국이 되면서 이제 되찾아온 거죠. 되찾아왔는데, 그 되찾아온 날이, 예, 1952년 9월 13일, 미군정 끝나고서 좀 시간이 좀 필요했었지만, 현대적 법원, 대법원이 이제 52년 9월 13일 날 설치됐기 때문에 이날을 2009년부터 공식적으로 법원의 날로 지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걸 여기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909년 7월 12일 날 기후각서를 체결하면서 일본 정부에다가 조선이 사법 및 감옥 사무를 넘기죠. 이 기후각서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09년 10월 31일 날 위 각서에 따라서 대한제국의 재판소를 모두 폐지하고 통감부 재판소의 사법권을 완전히 넘겨준 거예요. 7월 12일 날 그 각서를 체결하고 그 각서가 10월 31일부터 이제 그 발효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1945년 9월 9일 날 미군정이 조선 총독부로부터 사법권을 이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9월 9일이 미군정 시작된 날이라고 그랬죠. 며칠 전. 그러니까 미군정이 시작이 되니까 조선 총독부로부터 미군정이 사법권을 넘겨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되고 1948년 9월 12일 날 초대 대법원장이 김병로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3일 날이 대법원이 설치된 날이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을 해서 2009년에 공식적 기념일로 제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얄궂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바로 요 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조선이 일본에 넘겨준 것을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찾아온 거예요. 이 사법권을. 얄궂죠? 참 속상하고 속쓰리고
아주 비참하고 기분 불편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 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세계 응급처치의 날과 법원의 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